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하루 종일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지치네요. 말 많이 하셨죠. 오늘 정말 설명회 2개나 했어요. 오늘은 영화 말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자고. 간만에 또 영화 보신 거 아니에요? 진짜 저 간만에 봤어요. 사실 저 영화 잘 안 보거든요. 극장 자체를 가본 지가 언제인지. 팝콘 먹으러 간다며요. 그러니까 팝콘 먹으러 가는 건데 팝콘 먹으러 못 갔어요 요새.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영화 말모이는 어떤 이유로 보시게 된 거예요? 제가 또 저 국어랑 되게 관심이 많아요. 제가 네. 국어뿐만 아니라 음.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말모이를 뭐 국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보고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전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사전에 대한 공부도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사전 편찬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말모이가 그런 내용인지 모르고 이거 말 나오는 거야 이랬는데 우리 조선어학교 사건이 사전 만들다가 잡혀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안 하고 무슨 경마장 뭐 이런 얘기가 나오나 이런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다가 가서 이렇게 그 정보를 이렇게 접하고 이런 말모이면 한번 봐야겠다 그러고는 언제 봤더라? 저 이렇게 가서 봤는데 생각보다 관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너무 다큐적이고 너무 진지해요. 그래요? 저는 사람들이 마지막 보기에. 저는 되게 마지막 재밌는데. 부분 빼고 마지막 부분 사실 저는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네, 마지막에 사람이 죽으니 뭐 누가 보고 그러니까 싶어요, 진짜. 왜 죽여 사람은? 죽였는지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나와가지고서는 이렇게 그래야지. 코믹스럽게 끝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그걸 그냥 너무 그렇게. 이렇게 진지하게 끝내버려갖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것 때문에 아마 덜 보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거 아니면 사실 마지막만 조금 잘 했어도 더 좋게 끝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싶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 친일했던 사람은 살고 독립운동한 사람은 죽는다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그러나? 네, 어쨌든 뭐 그런 그런 것도 것들이 있겠죠?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말모이 언제 봤어요? 저는 한 달 거의 개봉하자마자 요즘 영화를 자주 봤던 거. 보네요. 전 자주 보고 있어요. 약대 준비 실패 이후 영화 보는 거예요? 약대 그때 말고는 좀. 농담입니다. 예. 오늘 본인 마이크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다시 볼륨 중간에 좀 확인하고 왔잖아요 스스로. 예. 영화 말모이는 경기 외고 그다음에 각각의 어떤 학교에서 네. 이 영화 봐라. 네, 이 영화 보고 비평문 쓰게 할 거다. 우리는 지금 전국의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영화를 그냥 강력히 미는. 네, 어쨌든 그런 어떠한 영화인데 저도 며칠 전인가 봤어요. 이거 방송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봤는데 저는 최근에 영화를 안시성 봤고요. 말모이 봤어요. 둘 다 팟캐스트 방송하려고 봤어요. 아니 저는 그거 딱 보면서 이 말모이 처음 딱 보자마자 든 생각이 내가 영화를 너무 오랫동안 안 봤구나 싶었던 게 뭐냐면 그 말모이 딱 보면서 윤계상 나오잖아요. 네. 장첸이 바로 떠오르는 거야. 이게 언제적 영화야? 범죄도시는 TV 꽤 되셨네. 비디오로 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꽤 되셨어요. TV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화를 꽤 오랫동안 안 봤구나. 그걸 그때 이렇게 딱 느껴지더라고. 쟤를 보면서 장첸이 떠오르면. 인생역이었죠. 윤계상의. 그지? 저는 진짜 윤계상이 장첸이 최고예요. 네, 더 이상 뭐 이렇게 너무 독립운동에 좀 너무 안 어울려. 그렇지. 네, 보니까 느낌이 안 맞았어요. 영화는 좀 어땠나요? 우리 말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그 싸움이 있었죠. 사실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2명이나 돌아가서요. 사실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이렇게 별로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겠지만 그 시대에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 한 33명 중에서 2명이 죽었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고문당해서 막 다치기도 하고 막 어쨌든 그런 결과들을 많이 받았죠. 네, 그래서 참 뭐 슬픈 일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몰랐어요. 이게 무슨 뭐 인터넷 보다 보니까 네. 무슨 왜곡 논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조선어학회 사건 네. 왜곡 논란도 좀 있고 네. 뭐 실제로 뭐 있었던 일하고 조금 다르게 뭐 묘사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렇게까지 긁었어요. 심하게 막 이렇게 네, 심하게 막 그런 건 아닌데 다만 고문해서 사람 죽인 건 사실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네, 이제 옥고를 치르다가 2명이 죽었죠.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영화에서 이게 이제 저의 그냥 기본적인 어떤 사상입니다. 이게 제가 뭐 사상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상관없어요. 아유, 제가 뭐 네. 특별히 그럴 리가 아니 있겠어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쟤는 뭐 이상한 사상을 갖고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적어도 영화 같은 영화 예술에서 역사가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크게 상관을 안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죠? 네. 제가 주제로 삼고 있는 건 이제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도 있고 그래서 저는 별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상관없었는데 뭐 이렇게 약간 역사 영화가 왜곡됐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약간 보실 때 뭐 안 보셨다면 보실 때 그런 부분들 조금 조심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역사물로 이것을 바라보기보다는 국어 선생님들께서 미는 것은 이제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은 그 특정 고등학교 얘기해서 팟캐스트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예, 지금 아마 이 방송 경기외고 신입생들은 다 들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경기외고에서 이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써올 것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개학을 하고 나면은 뭐 선생님들 중에서도 뭐 일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뭐 밀거나 아니면은 학기 중에 뭐 비디오로 틀어주거나 비디오를 이렇게 틀어주거나 아마 이런 역할들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국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영화들이 이제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잖아요. 어쨌든 예. 모티브 자체가 어쨌든 그런 부분들로 만들어진 내용이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사실상 이제 이 영화를 가지고 학생들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세훈 쌤은 어떤 면에서 주로 훈 쌤은 우리 그 의미를 좀 많이 크게 부여하셨어요? 그 사전? 사전도 그렇지만 이제 저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학생들이 만약에 이 영화를 보고 비평을 쓴다고 치면 일단 역사 왜곡도 하나의 주제로 들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역사 왜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왜곡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게 주제가 됐던 거는 저 얘기였어요. 조선어 그 일본어 상용 정책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떤 형식으로 시작됐느냐라는 것을 놓고 사람들이 인터넷 안에서 일본어 상용이라는 게 사실은 뭐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뭐 그게 상용이라고 했을 때 상용이란 말 자체가 이미 강제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런 식의 어떤 논쟁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사전 편찬은 약간 특이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표준어라는 걸 정해놓고 그걸 사전 안에다 넣어놓게 되면 사람들은 그 말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건데 사실 사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제 사전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생겨났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전을 우리가 지금 보통 사전 쓰는 것처럼 말이 있고 거기에 대한 뜻풀이가 이렇게 쭉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전에 있었던 사전들,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 사전들은 그런 식으로 말 뜻을 써놓는 게 아니고 그냥 예문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용례, 이런 상황에서 사용되는 말이야. 라고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을 사용하면 되는구나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을 놓고 그 말 옆에다가 하나의 정의를 둬서 이 말은 이 뜻을 갖고 있어 라고 해버리면 사람들이 그 말을 실제로 사용하는 상황과 약간 동떨어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사전 편찬은 이제 표준어를 기본으로 놓고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약간 사전 관련해서 좀 놀라웠던 건 그 왜 제가 자주 이탈리아 말씀을 드리는데 이탈리아 서점에 가면 도시마다 그 지역 사전이 있어요. 그 지역 언어 사전. 근데 이탈리아어 사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어떤 이탈리아어의 사전 하나를 놓고 거기서 뭔가 뜻풀이를 하지 않고 이를테면 베네치아면 베네치아 사전이 있고 베네치아어 사전이 있고 나폴리면 나폴리어 사전이 있고 그런 게 서점에 이렇게 그냥 자기네 도시 언어로 박혀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네 도시마다. 아니 그 도시마다 사장아씨 만들려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되네.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테리도 도시 공부를 안에서 많이 그 해. 도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도시에서는 이런 말이 사용되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사전인 거지. 이 말을 사용해라고 보여주는 게 사전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우리는 표준어를 만들고. 예, 그렇죠. 우리는 표준어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요 말을 사용했으면 좋겠어라는 권장이 사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통일성을 워낙 좋아하는 민족이라 예, 그래요. 예. 저는 이제 이 영화 보면서 그 제가 날려먹은 돈에 대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원래 사람이 원래 그 다 돈을 날리잖아요. 예, 제가 그 뭐 크게 날리진 않았고요. 소소하게 뭐 한 벤츠 그 저렴한 벤츠 한 대를 제가 날린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이제 출판을 하나 하려다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때 참여 안 해줘가지고. 아 저요? 네, 내가 그냥. 그왜 제가 그 야심찬 계획을 수립했었죠. 야심찬 계획이 뭐냐면은 어떤 동화적 이야기, 판타지적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어 문법과 그 어휘를 설명하는 어떠한 책을 만들어 보고 싶다. 야심찬 출발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책의 컨셉이 뭐냐면은 아이 둘이서 학교에 가다가 너무나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상황에서 이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 변기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변기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갑자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지. 그 새로운 세상은 언어 나라인 거예요. 그 언어 나라 속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단어가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합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면은 사람이 화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설정해 가면서 화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막. 원고가 안 나와요, 원고가. 원고를 한 달에 이렇게 돈을 받고 애가 원고를 1년 6개월 동안 안 썼어요. 걔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 들으면 좀 연락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좋게 깔끔하게 제가 벤츠 한 대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만들기 위해서 회의도 많이 했었고 막 학생들과 뭐 협력도 많이 했었고 그랬었는데 결론은 이상한 원고 하나를 받았는데 그 원고를 출판이 불가능한 원고를 받았는데 제가 추구했었던 컨셉이 이거예요. 그 말이 사라지면 그 세상이 사라진다. 근데 말모에서 그 장면이 나왔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그 언어가 사라지고 나면 그 말이 사라진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세상이 사라진다. 말이 사라지는 것은 세상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 말이 나오는데 그래 내가 그때 끝까지 우겨서 책을 냈어야 됐어. 내가 노력을 했는데 걔는 왜 그렇게 그걸 못 만들어줬을까 이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하나의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책을 만들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이 떠오르면서 나는 이걸로 팟캐스트 찍을 때 내가 망한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슬픈 일인데 요즘 우리가 왜 이렇게 슬프죠? 약대 이후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생각납니다.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제 말이 사라지니까 세상이 사라진다. 학생들이 그 대사가 가지는 어떠한 무게감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결국은 조선어학회 사건을 통해서 사전을 만들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사전이 아니라 말을 지키려는 것이고 그 지키려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 우리의 세계를 사라지지 않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이 스미마센이라는 말로 대처되면 고멘나사이라는 말로 대처되고 나면 결국 미안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세계가 사라지는 것이다. 뭐 그런 어떠한 느낌으로 그 영화를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어떠한 생각도 일단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비트겐슈타인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언어는 세계를 보는 창이라고 얘기를 했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하나의 창만 놔두려고 하는 게 문제지. 그렇죠. 내 창문으로 봐 이러면서. 표준어? 예, 그래서 거기 그 극장에 모여가지고 왜 이렇게 공청회 하잖아요. 네, 그거 웃겼어 나 진짜 진짜. 방언이 그러니까 방언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하는 일은 뭐냐면 그 방언들을 그럼 우리 이걸로 합시다라고 하나로 묶어버리는 작업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왜 그래야 돼? 짜장면, 그러니까. 짜장면 다 쓰면 되지. 다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되는 상태인데 지금 그 사전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말 하나씩을 남겨놓자는 의미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슬픈 예, 거죠. 예. 그때 당시 어떻게든 표준어 그렇죠. 하나를 예, 정해놓고 효율적이어야 되니까, 그게. 효율적으로 쓰자. 이렇게 많이 쓰는 말을 찾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일제 강점기 시대에서 내용들을 사실은 학교에서 일본어 수업만 했잖아요. 일본어 상용 정책이라는 게 그게 뭐 강요를 했다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그 논쟁하는 것 자체 진짜 친일적인 논쟁도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잔재가 있는 거죠. 예? 아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일본말만 쓰라고 얘기하는데 조선말 쓰면은 맞았겠죠. 그러면 그게 강제지 뭐의 강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소모적인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논쟁의 가치가 없는 걸 논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무능하고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영화는 그냥 영화대로 즐겁게 보고 일제 강점기 때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누군가 그 지키는 과정에서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그 엄혹한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 정확한 사실 속에서 그것에 대한 의미는 그 내용, 그 순수한 그 내용으로만 바라봐 줘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 그 설민석 씨께서 독립운동 33인 얘기 잘못하셔가지고 한번 그때 크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 독립운동 33인 중에서 친일 행정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5명 정도가 돌아가셨거든요. 독립운동가 33인 중에서. 아니 그러면 할 만큼 하신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변하는 어떤 과정이지. 그래서 하나의 기준, 지금의 내 생각으로 뭐 변절을 했다 이렇게 말 쉽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 뭐 태화관에서 내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이 잡혀가는 과정이잖아요. 낭독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떠한 모습들을 역사 속에서 표현하는 것들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우리가 그 시대를 산 것도 아닌데 조심스럽게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역사 왜곡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이제 사전에 대한 어떤 의미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한번 누군가 탐구하겠죠, 학생들이. 예, 근데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은 말은 그 나라의 민족의 정신이고 세계요 이 말만 갖고 자꾸 이제 감상문을 쓸 텐데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논증의 과정을 갖고 글을 쓰는 학생이 높은 점수를 받을 겁니다. 예, 참고하십시오. 1학년 1학기 수행평가입니다. 예, 경기학 학생들은 요 말을 좀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뭐 말이 왜 정신을 표현하는지, 말이 왜 사상을 표현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하면서 자료도 찾고 그런 내용들을 좀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런 관련된 형태의 어떠한 철학자가 있다면은 뭐 비트겐슈타인 말고 또 누구를 또 언어 철학 쪽을 다루고 있는 예, 사람들은 촘스키? 다 촘스키도 예, 그렇고 촘스키도 크리프도 그렇고, 예, 꽤 많은 학자들이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예, 그래서 좀 방송을 들으신 학생들은 이걸 좀 활용해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찾아봐야 돼요. 많이 그러니까 좀 찾아볼 예, 필요가 있어요. 감상문을 쓰려면 사실 말모의 감상문을 쓰려면 책을 비평문, 읽지 않고 비평문을 쓰려면 책을 읽지 않고 쓰긴 좀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은- 예,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관련된 언어와 인간의 사유, 생각 이런 것들에 관련된 형태의 고민을 하면서 책을 읽고 써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영화만 보고 쓰면은 내용 자체가 차별성이나 특이성을 갖긴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민족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민족의 말을 지킨다는데 그러면 왜 말이 사라지면 민족의 정신이 사라지는가를 증명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 속에서 그것에 관련된 형태의 근거적 형태의 어떠한 철학적 책들이라든가 언어학에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참고해서 고민들을 해줘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 심리학 관련된 책들 소개할 때도 왜 프레임 관련된 얘기도 네, 많이 했었잖아요. 그것도 연결시킬 수 있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틀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틀이 언어의 모습으로 바뀌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연결해서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요. 예, 그런 것도. 참 재밌었는데 그것도 참 꽤 오래됐어요. 그거 지금 초창기 생각해보니까 때, 초창기 초창기 때 책이죠. 진행. 예, 초창기. 기억도 안 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보고 싶네요. 예, 참 그 책 하면 참 떠오르는 아이가 있는데. 예. 자, 어쨌든 이런 내용이 영화 말모이였다라는 거고요. 영화 말모이 안 보신 분들한테는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보다 나오셔도 된다면 추천. 자꾸 그러면 아무도 안 봐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미 스포가 돼버렸으니까
마지막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저도요. 예. 분명히 유쾌하게 끝날 수 있는 영화인데 네. 응. 아이고 유해진 그 왜 죽여? 응. 살리면 되지. 감독이 보니까 택시 운전사 감독? 아 사람 진짜 응, 너무 진지해. 그분이시더라고. 아유. 그 윤계상은 그 아들이 맞았던 건가요? 그 실제 그거는? 네. 아들 아니, 학교 그렇죠. 아들 마지막 맞았던 아들이었죠. 거죠. 아니 그 영화를 보고서 그 윤계상 아들인지 모르면 그 유해진 아들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그 영화 자체가 실화긴 한데 네. 그거 그 윤계상이 조선어학회 거기 대표가 네, 대표가 그 그 실제 그 친일파 학교 거기 교장의 아들이 맞는 아들이냐? 네.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 그게 좀 약간 하여튼 뭐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 설정되는 거는 충분히 드라마에서 소화가 네, 가능하죠. 가능한 그게 부분이긴 사실이든 한데. 왜곡이든 영화 속에서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윤계상이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죠. 그건 그냥 나는 윤계상이 등장할 때마다 장첸이 생각났다는 거밖에 뭐 따로 뭐 네. 갑자기 막 나 아내 아니 이거 할 것 같고 막 저는 사실 성대모사가 돼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이제 우리 민중들이 막 지켜냈잖아요. 우리 말을. 유해진의 역할이 이제 사실은 이제 일제시대 때 막 힘들게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유해진의 행동에 대한 설명이 살짝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갑자기 왜 심리를 좀 민족의식을 가져 사람이 왜 맞아요. 갑자기. 근데 민족의식을 가졌다 안 가졌다의 여부를 떠나서 마지막에 해소를 시켜줬어요 감독이. 그건 바로 뭐냐면 민족의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들 앞에서 내가 뭔가 아버지의 자식들 앞에서 폼나는 일을 하나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야. 나는 이게 뭔지 모른다. 편지에서 난 이게 뭔지 모른다. 뭔지 모르지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이걸 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 저는 사실 거기서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의 민족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마련되어졌는지 결국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키워드로도 형성되어질 수 있는 요소라는 것, 동기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이 영화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재밌었거든요. 보셔도 돼요, 이 영화. 여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응답하라 그 1988에 나오는 그분도 나와요. 그 태기 아빠랑 재혼하신 분도 나오고. 태기 아빠랑 재혼한 분 나오고. 최근에 제가 나의 아저씨 되게 우리 재밌게 봤잖아요. 네. 나의 아저씨의 나오는 정이 아세요? 정이네 술집의 정이. 정이네 술집 정이. 나의 아저씨의 정이. 그 술집 하셨던 분 있잖아. 아니 이름을 생각. 스님이랑 이름이 나라였는데. 스님이랑 이혼한 그분이 최근에 JTBC에서 좀 찐찐이에요. 핫하게 나오고 있죠. 요즘 핫하게 나오고 있어요. 핫하게 그래서 그 배우들이 막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막 응원해주고 싶어요. 막 제가 막 되게 좋아했던 배우였거든요. 태기 아저씨랑 재혼한 그분. 그래서 이번에 아주 연기도 되게 그 시대에 적합한 어떤 행동들. 그래서 어떤 그런 느낌들을 좀 보면서 좀 굉장히 좀 재밌게 좀 봤어요. 보셔도 나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근데 조금 그 마지막 때문에 너무 무겁게 느끼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영화 신세계라는 것도 마지막에 너무 무거울까봐 그 되게 가벼운 장면을 감독이 일부러 넣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조금 이렇게 유해진만 살렸어도 재밌지 않았을까 너무 이렇게 그걸 좀 진행하다 보면은 주인공이 윤계상이 아니라 유해진 같은 느낌이 막 나죠. 유해진 주인공 아니에요? 네, 결국은 딱 보면 이제 유해진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예. 말뜻도 모르는데 결국은 이제 글씨도 배워가고 우리말을 지키니까 그것을 깨우쳐가는 민중의 어떠한 그런 모습들로 또 표현들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감독이. 것도 있겠죠. 예. 여기 자료를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보다가 그 조선어 대사전 이름 제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거기 서울역 청사에서 발견됐다고 네. 그러죠. 네.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출판을 했던 게 의류문화사래요. 근데 의류문화사 되게 오래된 출판사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저희 왜 그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왕 네, 했던 그렇죠. 그 네. 출판사들 있잖아요. 그게 의류문화사에서 나온 건데 진짜 오래된 출판사구나. 그때 그렇게 해서 또 하나 알게 됐네요. 그러네요. 우리도. 그러면 정말 의류문화사 좋은 출판사네요.
아, 이게 일단 좋은 출판사죠. 예, 그렇죠. 아, 저도 좋은 출판사를 만들고 싶어서 돈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이 출판도 못 됐어요, 지금. 얼마나 속상한지 지금. 그 영화 보면서 제가 내가 먼저 생각을 해낸 건데 말이 사라지면 세상이 사라진다. 그걸 소설로 표현해내고서 학생들에게 어휘의 어떤 의미를 좀 역설적으로 설명해주고 싶었는데 문법이랑 더불어서 너무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그걸 담아내지를 못해서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좀 그런 부분들을 뭐 이 얘기를 듣고 좀 같이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학생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뭐 재밌게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저한테는 영화 보고 난 다음에 한 말이 기억나는데 지나가는 소리로 얘기했는데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재미없어요. 보지 마세요. 저는 영화를 이렇게 비평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심도 있는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못하는 해석들이 있어서 근데 오늘 좀 유익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진행자분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영화 재밌었어요. 근데 또 본대요? 같이 본 사람들은? 아니, 그런 얘기는 없어요. 아, 근데 이 영화를 왜 본 거예요? 여러 영화가 있었을 텐데 극장에서. 웬만한 영화는 다 보고 있어가지고 아, 계속 개봉되면 보고 있어요. 그렇구나. 영화가. 우리 그 이철 영화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아, 말모이. 저희 주변에서 보자고 추천했는데 예. 저는 예고편 보고 이거는 돈 주고 돈 주고. 하지만은 해석할 예. 그런 해석의 여지를 많이 남기는 영화라서 음. 역사적 배경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많은 함의를 담고 있는 영화라서 또 영화적인 재미는 저희가 못 찾더라도 그 안에서 분명히 뽑아낼 수 있는 그 수습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희 집에 사는 지인께서는 예. 되게 재밌게 봤다 그랬어요.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 집 지인은 영화 재미없으면 자거든요. 예. 근데 안 자고 봤다는 거 보니까 그래도 볼만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재밌었는데. 왜냐면 그 과거의 삶이 떠올라요. 예. 잡혀가는 삶. 뭐 이게 뭐 일본애냐 우리나라의 다른 사람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비슷하거든요. 숨고 도망 다니고 뭐 아니 이런 자꾸 거. 그런 말씀을 하시면 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아무도 잡혀가 본 적이 없는데 지금 그걸 재미없겠네 그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때도 절 잡으려고는 아무도 안 그랬어요. 우리 손 대표님 보셨어요? 말모이? 아직 안 떴어요. 어디에 안 떴다는 말씀이신가요? IPTV를 IPTV에 아직 안 떴다. IPTV. 보통 영화는 요즘에 IPTV에 뜨냐 안 뜨냐로 결정됩니다. 아, 그렇구나. 예. 집에서 보죠. 저도 그 집에서는 팝콘을 못 먹잖아. 먹으면서 보면 되죠. 튀겨서 본인이. 그거 맛이 없는데. 그렇지. 좀 약간 느낌이 안 맞죠. 음. 예. 이번에 그 팝콘 많이 드셨겠네요. 그냥 저는 원래 들어갈 때 팝콘 2인분 사갖고 들어가거든요. 그거 다 먹어요? 예. 밥 안 먹고 팝콘 먹고 나와요. 정말 부인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밥을 안 먹어. 남편이 밥하기 싫으면 자 팝콘 이러면서 영화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자, 뭐 청취자분들 뭐 영화는 뭐 의미 있고 그 괜찮은 영화였어요. 그래서 대신 이제 너무 선명한 주제와 메시지를 전달해 주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형태의 다양한 어떤 생각들을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3.1운동 기점으로 해서 어차피 한 번쯤은 좀 거쳐가야 될 그런 어떠한 내용들이라면 우리 청취자분들도 어차피 같은 영화라면 호불호가 있지만은 재미가 많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기대했던 것만큼 아주 크게 재밌다 이런 어떤 예를 들어 안시성은 왜 저러지 이런 느낌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말모이는 역설적으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잔잔한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어서 한 번쯤은 봐도 무방한 영화다. 그리고 국어 선생님들은 강제로 보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어 선생님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소재예요, 그죠? 언어가 독립운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간만에 한번 영화를 이야기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학생들한테 막 학교 차원에서도 막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 한번 또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영화 말모이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뭐 더 영화 얘기인데 뭐 요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네. 네.
팝콘이 없잖아. 팟캐스트 할 때도 팝콘을 주면 되는 거예요? 아유 또 이제 쩝쩝거리면서 하는 거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 영화 말모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